슬라이딩 윈도우란 하나의 코딩 테크닉이며 알고리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럼 이 테크닉을 어떤 문제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주로 배열과 그 배열의 서브어레이, 즉 부분 배열의 원소들을 어떠한 조건 하에 계산하는 상황에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간 합 구하기, 일정한 사이즈 범위값 계산하기, 또는 가장 긴 부분 문자열 구하기 등의 문제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문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이즈가 k인 서브어레이의 최대 합, 즉 부분 배열의 최대 합 구하기 문제인데요. k가 3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루트포스 접근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예제 코드처럼 이중 반복문을 통해서 배열의 모든 인덱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인덱스를 기점으로 k만큼 매회 추가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부분 배열의 숫자들을 모두 합해주는 그런 계산 방법입니다. 인덱스가 0이라면 그 인덱스를 기준으로 k만큼의 숫자들을 매회 더해주면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덧셈 작업 그리고 비교 작업을 매회마다 해줍니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브루트포스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은 성능이 그리 좋지 않아요. 처음 3번의 연산한 작업을 예로 들어보자면 여기 하이라이트 된 것처럼 중복적으로 계산이 돼요. 첫 번째 계산하고 두 번째 넘어갈 때 보면 7 더하기 1, 그리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넘어갈 때 마이너스 1 더하기 14. 패턴이 보이시죠? 이렇게 매회 반복마다 이런 식의 중복 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풋 대비 성능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브루트포스 할 경우 시간 복잡도가 5의 nk가 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배열의 사이즈가 커지고 또 k의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성능의 차이가 눈에 띄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을 사용할 경우 선형 시간, 즉 O of n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슬라이딩 윈도우란 이름에서 비롯된 것처럼 윈도우, 즉 하나의 특정 범위를 정해놓고 그 윈도우를 이동시키면서 범위 내에 있는 원소들을 계산을 해주는 개념입니다. 일단 윈도우의 범위를 k의 값으로 지정을 해주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k가 3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서브어레이의 사이즈가 3이 되고 따라서 한 번에 3개의 숫자들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3개의 숫자들을 더해주고 앞으로 윈도우를 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원리로 이 윈도우가 이동을 하는 걸까요? 이 알고리즘의 핵심은 바로 지정된 범위 내의 모든 숫자들을 더해서 서브어레이의 합을 만들어주고 또 범위 밖으로 벗어난 숫자들은 그 합에서 빼주는 원리입니다. 우선 k의 길이만큼 윈도우 범위를 지정해서 부분 합을 먼저 구해주겠죠. 그래서 사이즈 3의 합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범위에서 두 번째 범위로 이동을 할 때 중복 요소의 계산을 매번 반복적으로 하는 대신에 현재의 합에서 범위 밖으로 벗어난 숫자, 즉 지금 같은 경우는 5를 빼주는 거고 그리고 14를 더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 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부분 합에서 7을 빼주고 3을 더해서 윈도우를 한 칸 앞으로 전진시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속 윈도우를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인덱스가 끝까지 가면서 모든 범위들의 합을 비교를 해주고 그 중에 가장 큰 합을 리턴을 해주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번의 순회만을 통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고 O of n의 시간 복잡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의 컨셉을 바탕으로 슬라이딩 윈도우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테스트 케이스를 잠깐 보고 갈게요. 이렇게 함수가 있고 이 함수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배열,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k의 값, 즉 윈도우의 사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보았던 예제랑 같은 배열, 같은 값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나열된 이 서브어레이들의 합을 보면 이 중에서는 여기 보이는 14, 3, 12 이 합이 지금 29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 중에서는 가장 크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우리가 실행을 했을 때 29가 리턴이 돼야 됩니다. 자, 일단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변수를 두 개를 만들어주고 시작을 할 건데요. 하나는 윈도우 sum,
0으로 시작을 하고 이게 이제 범위의 합, 즉 윈도우의 합, 부분 합을 저장을 해줄 그럴 변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함수의 리턴 값이 될 이제 maxsum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줄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인피니티를 주고 시작을 할게요. 자, 마이너스 인피니티를 숫자 0 대신에 사용하는 이유는 배열 중에 네게티브한 숫자들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죠. 그래서 애초에 초기 값을 자바스크립트가 알고 있는 수 중에 가장 적은 수, 가장 작은 값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문이 돌아가겠죠? 그리고 인덱스 0부터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썸을 먼저 더해 줄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범위 합을 계산을 미리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덱스를 기준으로 윈도우의 범위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가 k-1, 즉 인덱스가 k보다 커지면 그때부터 윈도우 범위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두 가지 변수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선 maxsum이라는 변수도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현재까지의 이제 윈도우 sum 그리고 maxsum 이 둘 중에 큰 값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윈도우 sum도 여기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주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연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부분합에서 범위 밖의 숫자를 빼주는 작업을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k-1 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 이 시점에 왔다고 했을 때 현재 부분합이 여기 지금 윈도우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전에 있는 숫자를 여기에서 빼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뒤에 있는 그 전에 있던 숫자를 현재의 부분합에서 빼주는 작업을 여기서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maxsum을 리턴을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예상대로 29가 리턴이 되고 방금 구현한 알고리즘이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슬라이딩 윈도우에 대해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같이 배워보았고요. 구현 방법은 이 방법 말고도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추상적인 윈도우의 개념, 이 윈도우를 움직이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이 컨셉을 잘 숙지하면 서브어레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